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좀 아팠었거든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꾸준히 아파왔는데 최근에 팡 터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난생 처음 입원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검사들도 받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루푸스를 진단받았습니다. 이 루푸스라는 병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현재 희귀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면역체계가 고장이 나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그런 외부 침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인식을 해서 싸우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나 조직을 외부 침입자라고 착각을 해서 공격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썰을 좀 풀어볼까 하고, 그리고 이 루푸스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진단까지 오래 걸리는 병이에요. 일단 이 루푸스는 풀네임이 전신홍반 루푸스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SLE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이 루푸스는 아직까지 밝혀진 원인이 없습니다.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이 루푸스가 나타난다더라, 이런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가임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더라 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루푸스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 증상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진짜 많은 논문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이 적은 그런 증상들을 글로도 많이 접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증상들이 너무 다양하고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이 루푸스는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루푸스가 신장을 침범을 했다, 루푸스 신염, 그리고 폐를 침범했다, 루푸스 폐렴, 이렇게 우리 몸 어느 곳이든 침범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늦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기 진단이랑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겪었던 그런 증상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저의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겪었던 그런 증상들을 쭉 정리해 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겪었던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게 다 루푸스다 라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루푸스를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더라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런 목에 작은 멍울이 한 2-3개 정도가 생겼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생길 때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구강 점막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런 증상들이 막 반복을 했다가 제가 2022년에 이게 정말 많이 커져서, 제가 사진 첨부하긴 할 건데 너무 많이 커져서 제가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기쿠치병이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기쿠치병도 사실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자가면역 질환일 것이다, 약간 이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기쿠치병을 아무튼 진단을 받게 돼요. 제가 2023년에 간호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리했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기침이 나요. 감기는 아닌데 계속 기침이 나고, 정말 이 기침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났어요. 정말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기침이 나는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병원을 가도 약을 처방받아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감기는 아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전신 두드러기, 발진이 맞죠? 전신 발진이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얼굴에 이렇게 똥똥똥똥 나기 시작하더니 목, 배, 팔, 다리 이렇게 쫙 퍼져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잠을 1초도 못 잤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 4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지속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고문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비 모양 발진. 이거는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분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나비 모양 발진인데 이거의 특징은 단순히 홍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얼굴의 이 눈 밑, 이 볼 부분만 빨개진, 제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 볼 부분만 빨개지는 그런 나비 모양 발진을 겪었었고, 그리고 열. 이 열이 정말 골치 아팠어요. 어느 순간부터 감기가 아니에요. 근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거의 38도에서 9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한에 떨다가 열이 나고, 그리고 제 잠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땀이 났어요. 정말 심하면 이불까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이 주룩주룩 나는 발열을 겪었었고, 그리고 일단 피로감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간호학과 편입하고 사실 안 피로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피로했는데 사실 남들보다 피로감이 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잠을 자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감이었어요. 지속적인 두통. 두통은 진짜 지속적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데 이유는 정말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두통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관절 통증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관절이 좀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냐라고 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나이 또래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의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비슷하니 류마티스 내과 가서 피검사를 받아라 라고 했었고, 그때 제가 실습 중이어서 저희 자대병원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피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를 열어서 저 피검사 결과만 보고 그때 외래를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피검사상 ANA, 항액항체라고 하거든요. 그게 1대 160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계속 집에서 쉬다가 몸이 좀 회복됐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집 앞 공원을 산책을 정말 천천히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너무 사람이 창백해지고 이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천천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숨 쉬는 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숨 쉬는 게 힘들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루푸스를 진단받게 된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목의 머물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아마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쿠치병을 진단을 받았고, 그 기쿠치병으로 이제 사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달고 살다가 이게 뭔가 기쿠치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쿠치병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게 1, 2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1, 2년보다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만성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쿠치 병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큰 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내과를 제가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피검사를 하고 계속해서 외래를 받다가 저의 그 ANA 항액항체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도 뭔가 루푸스를 떠올리게 되신 거죠. 저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아시고 항액항체 수치가 1대 40에서 60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1대 160은 일단 엄연한 양성이고, 그리고 저는 1대 300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셨을 때 이제 교수님도 루푸스를 좀 의심을 해서 이제 감염내과가 아닌 류마티스 내과 협진을 좀 보자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십니다. 근데 세브란스 류마티스 내과 제일 빠른 진료일이 내년 1월 24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예약을 걸어두고 제가 이 기쿠치 진단받은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10월 달에 받을 수 있대요.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급할 건 없겠다 싶어서 일단 10월 24일 것도 잡아두고 내년 1월 24일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도 잡아둡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9월 15일에 이제 병원 실습을 시작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동안 제가 뭐 토익 공부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자소서도 쓰고 좀 이렇게 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몸이 체력이 안 좋아진다 싶더니 이제 실습을 앞두고 몸이 확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그때 제가 데이 출근이어서 7시에 출근을 했는데 인수인계를 듣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보통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돌았던 그 병동에서는 학생 선생님들은 이제 중간에 인수인계 듣다가 중간에 나가도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서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머리가 삥삥 돌고 진짜 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만 같고 자꾸 뒤로 넘어갈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인수인계 하는 그 와중에 막 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그 주에 실습을 할 때도 계속해서 아팠어요. 열이 나고 새벽에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이 있었어가지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뭐 면접 준비 하다가 집 가고 약간 이렇게 좀 빡센 일정을 보냈었는데 새벽마다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주 목요일쯤에 너무 열이 나고 몸이 힘들어서 실습을 못 갔어요. 조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못 가서 일단 급한 대로 동네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을 합니다. 제가 오픈런을 했거든요. 9시에 오픈런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저의 증상들을 천천히 다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셨어요. 근데 제 증상들을 쭉 듣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취업 준비가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자기 딸이었으면 당장 대학병원 손잡고 데려갔을 텐데 뭐하고 있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취업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하면 뭐하냐. 결국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의뢰서를 받고 저의 자대병원을 연락을 해서 찾아갑니다. 당일에. 근데 이제 당일 예약이니까 거의 2-3시간 정도를 대기를 했어요. 제 담당 교수님이 진짜 환자가 많으신 분이어서 2-3시간 동안 진짜 막 너무 피로해가지고 잠은 오지, 머리는 아프지, 열은 나서 춥지 한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첫 진료를 받는데 일단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첫날에 그렇게 2가지 검사만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계속 아픈 상태로 실습을 진행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면접을 끝내고 오니까 실습이 3일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실습을 갔는데 또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혈압은 떨어지지, 맥박은 130대로 유지되지, 열은 안 떨어지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제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에 또 열이 펄펄 나고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외래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목요일에 병원에 연락을 해서 제가 금요일에 외래날인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늘 진료를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하냐? 라고 하니까 가능은 하다. 근데 또 당일 예약이니까 대기 시간이 긴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원래 제가 당일 예약이면은 2-3시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만에 교수님을 뵙게 됐어요. 이때까지 저희 증상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차트를 열어보시더니 이렇게 수치를 쭉 보다가 약간 어느 한 수치에서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단백뇨에 관한 이야기를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냐 라고 해서 단백뇨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저의 단백뇨랑 뭐 혈뇨 이런 수치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고려해보지도 않은 문제였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게 지금 신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입원을 좀 해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좀 받아봐야겠고 신장 조직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입원을 할 거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원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또 당장 비어있는 병실이 없대요. 그래서 그 병실을 좀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피검사, CT,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저는 그 검사들을 했고 다행히도 병실에 자리가 나서 당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당일에 입원을 해서 교수님께서 처방해주신 약을 먹고 열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은 좀 회복이 됐는데 기침은 좀 많이 났었고 그리고 한 입원 3일차쯤에 전신 발진이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얼굴에 점점점점 이렇게 발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게 또 온몸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자마자 아, 나 또 엄청 간지럽겠구나, 나 또 잠 못 자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일단 저는 단백뇨랑 그런 혈류 수치가 너무너무 높았기 때문에 신장내과 협진을 봐서 신장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신장 조직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만만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만만하게 생각을 했고 뭐 그때 이 림프절 조직 검사를 받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뭐 받으면 되지 라고 했고 입원 생활도 많이 알고 이때까지 실습을 했던 짬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직 검사도 해봤고 하니까 보호자 없이 입원을 하겠다 했어요. 굳이 부모님 또 이 타지까지 또 번거롭게 오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이 기회에 그냥 혼자 푹 쉬자 라고 생각을 해서 보호자 없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신장 조직 검사는 이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 뒤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신장이 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취 주사가 정말 아픕니다. 마취 주사가 정말 아프고 되게 아프고 불쾌한 느낌이에요. 그 약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고 불쾌합니다. 이제 마취가 되면 사실 조직 검사 자체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청소듯이 탕탕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리고 신장 조직 검사를 만약에 하실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누운 자세로 6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등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6시간 누워있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받고 이쪽을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 조직 검사한 부위에 넣고 밴드를 배에 칭칭 감아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볼록한 게 있다 보니까 이 6시간 동안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두 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마취가 풀리고 나서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통증이 사실 신장 조직 검사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 이 조직 검사 후에 통증이 많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발버둥 쳤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뭐 신장 조직 검사도 받고 펫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한 일주일? 딱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또 이게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퇴원하고 본가에 바로 돌아와서 진짜 뭐 취업이고 다발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푹 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외른 날이어서 다시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의 조직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루푸스가 맞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최근에 연휴도 길고 했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날에 들을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병원을 방문했던 건데 루푸스가 맞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심장이 철렁한 거예요. 저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푸스 진단을 저는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면역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간호학과 2학년 2학기 때 성인간호학 시간 때 루푸스를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질환을 배우면서 이건 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항상 루푸스일 것이다
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쭉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뭔가 되게 가슴이 철렁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예상을 했어도 이게 막상 그 교수님 입에서 루푸스라는 진단이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뭔가 앞으로 무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좀 막막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진단명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라는 그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루푸스를 주제로 좀 다루게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약물 치료도 잘 받을 거고 앞으로 저의 몸을 더 잘 챙겨줄 거니까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병이 있다더라.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뭔가 면역력에 관해서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던 증상들이 혹시 본인에게도 포함이 된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을 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푹 쉬고 이번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안녕.